안녕하십니까. 캐드신 신동진입니다. 교재 147페이지 다양한 형태의 뷰를 배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새 문서 A3 도면 양식 더블클릭. 왼쪽 상단에 도면 도구 모음을 보면 뷰를 불러오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자주 사용하는 기능만 배워볼게요. 먼저 헷갈리니까 왼쪽의 시트에서 시트 형식 선택을 하고 지우겠습니다. 딜리트 키. 그리고 먼저 모델 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면 도구 모음에 모델 뷰 클릭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찾아보기 클릭하고 연습 도면 8번 폴더에서 본체를 불러오겠습니다. 본체 더블 클릭. 그리고 도면의 임의의 지점 클릭을 하겠습니다. 왼쪽의 방향 항목에서 다양한 방향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정면을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표시 유형은 모서리 표시 음영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배율은 시트 배율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시트의 배율은 1:1입니다. 그리고 확인. 왼쪽에 디자인 트리를 보면 도면 뷰 1번이 생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모델 뷰를 사용을 해서 뷰를 불러왔는데요. 모델 뷰는 우측에 있는 뷰 팔레트로 불러오는 것과 동일한 기능입니다. 가운데 배치한 도면 뷰를 보겠습니다.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중심선이 생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옵션을 누르고 문서 속성, 도면화, 오른쪽에 뷰 작성 시 자동 삽입, 여기에 옵션이 체크가 되어 있으면 뷰를 불러올 때 이러한 요소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만약에 뷰를 불러올 때 이런 중심선을 생성을 하고 싶지 않다면 이런 옵션들을 해제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뷰의 위쪽을 보면 점선의 형태로 구멍 나사산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객체가 표시가 된다면 해당 객체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숨기기를 클릭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숨겨지지 않는다면 바깥쪽 클릭. 만약에 방금 숨겼던 객체를 다시 보이게 하려면 위쪽에 보기, 숨기기 보이기, 그리고 주석 클릭을 하겠습니다. 네, 주석 선택이 되었죠. 마우스 커서를 보면 눈 모양이 나오죠. 이 상태에서 뷰를 보면 숨겨진 객체가 회색으로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 객체를 클릭을 하게 되면 해당 객체는 다시 보이게 돼요. 그리고 ESC. 다시 숨겨볼게요. 오른쪽 버튼, 숨기기. 이 뷰를 자세히 보면 둥근 면과 평평한 면이 만나는 지점에 모서리 선이 있습니다. 이 선을 접선이라고 합니다. 등각 조립도와 분해도를 작성을 할 때에는 제품의 형상이 잘 보여지도록 이 접선을 표시를 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부품도를 작성을 할 때에는 그 부품도에는 치수선, 치수 보조선, 중심선 등 다양한 선들이 표시가 됩니다. 그 수많은 선들과 이러한 접선까지 모두 표시를 한다면 도면을 해독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품도를 작성을 할 때에는 이 접선을 숨기는 게 좋습니다. 접선을 숨기기 위해서는 뷰 오른쪽 버튼, 접선 클릭하고 접선 숨기기 클릭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접선이 숨겨지지 않는다면 뷰를 선택을 하고 왼쪽의 표시 유형에서 고품질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마우스 휠 더블 클릭을 하겠습니다. 왼쪽의 디자인 트리를 보면 도면 뷰에 본체가 종속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당 뷰는 본체라는 부품 파일을 불러온 거죠. 만약에 부품 파일의 형상을 수정을 하고자 한다면 왼쪽의 디자인 트리에서 본체 오른쪽 버튼, 파트 열기를 클릭을 하셔도 되고요. 뷰에서 오른쪽 버튼, 파트 열기 클릭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해당 파일을 열어서 수정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수정을 진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도면에 수정된 내용이 반영이 돼요.
수정 취소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Z. 이번에는 투상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면 도구 모음에 투상도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메시지를 보면 그래픽 영역을 클릭을 하라고 하죠. 마우스 커서를 움직여 볼게요. 그러면 처음에 불러왔었던 모델 뷰를 기준으로 마우스 커서의 위치에 따라서 총 8개 방향의 뷰를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표시 유형, 모체 유형을 사용한다 라고 하죠. 여기서 말하는 모체는 처음에 불러왔던 뷰를 의미를 합니다. 이 뷰의 표시 유형과 똑같은 유형을 사용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배율도 마찬가지겠죠. 처음에 불러왔었던 뷰의 배율 1:1과 동일한 배율을 사용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마우스 커서를 위치해 놓고 클릭을 하겠습니다. 클릭. 그리고 ESC. 왼쪽에 디자인 트리를 보겠습니다. 가장 처음에 불러왔었던 모델 뷰, 그리고 두 번째 불러온 투상도. 그러면 처음에 불러왔었던 모델 뷰 선택을 하고 표시 유형을 변경을 해볼게요. 그러면 모델 뷰의 유형이 변경이 되면 투상도 뷰의 유형도 변경이 되죠. 왜냐하면 이 투상도 뷰는 모체의 유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델 뷰의 배율이 변경이 된다면 사용자 정의 배율 사용, 이 값을 2:1로 변경을 해볼게요. 그리고 엔터. 그럼 모델 뷰에 따라서 투상도 뷰도 배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다시 1:1 엔터. 그리고 표시 유형을 모서리 표시 음영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투상도 뷰를 선택을 하고 왼쪽에 표시 유형, 모체 유형 사용 옵션 해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형을 변경을 해볼게요. 그러면 모체 유형을 따르지 않고 독립적인 형태로 그 유형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체 유형 사용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투상도 뷰를 모서리 선을 드래그를 해볼게요. 그러면 처음에 불러왔었던 모델 뷰의 위치가 구속이 돼서 정확하게 수평으로만 움직일 수가 있게 돼요. 만약에 이 뷰를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동을 하고 싶다면 뷰 오른쪽 버튼, 정렬, 배열 분리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뷰를 내가 원하는 위치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럼 다시 처음에 불러왔었던 이 뷰의 위치를 구속을 하고 싶다면 뷰 오른쪽 버튼, 정렬, 원점의 수평 정렬, 그리고 구속시키고자 하는 뷰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구속된 위치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뷰를 이동을 시킬 때에는 수평으로만 움직이죠. 만약에 수직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싶다면 기준이 되는 이 모델 뷰를 움직이면 돼요. 이번에는 부분 단면도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왼쪽 상단의 도면, 부분 단면도. 이 부분 단면도는 스케치한 영역을 단면 처리하는 기능이에요. 이 부분 단면도를 생성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 단면도를 실행하기 전에 해당 뷰에 스케치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 스케치는 닫혀져 있는 영역으로 스케치를 해야 됩니다. 그럼 먼저 스케치를 진행을 해볼게요. 스케치 도구 모음에 선 클릭을 하고, 지난 시간에 스케치를 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했었죠. 첫 번째 방법은 이 시트가 선홍색으로 활성화가 됐을 때 스케치를 하는 방법이 있었고, 두 번째, 뷰가 선홍색으로 활성화가 됐을 때 스케치를 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이 부분 단면도 기능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스케치가 뷰에 작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스케치에서 선을 작성을 할 때 마우스 커서를 뷰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뷰가 활성화가 됐을 때 스케치를 하면 돼요. 그러면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뷰가 활성화가 됐을 때 클릭, 그리고 이 모서리 선의 끝점 클릭, 반복적으로 모서리 선 클릭을 해서 선을 그려 나가겠습니다.
클릭, 클릭, 클릭. ESC. 이 스케치의 형태를 보면 정확하게 닫혀져 있는 영역으로 스케치를 작성을 했어요. 닫혀져 있는 영역이 뭐냐면 이렇게 두 개의 영역이 있습니다. 위쪽에 있는 영역은 정확하게 다 닫혀져 있는 영역이고 아래쪽에 있는 이 영역은 일부분이 열려져 있죠. 부분 단면도 기능을 사용을 할 때에는 스케치의 이 일부분이 열려져 있으면 부분 단면도를 생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닫혀진 영역으로 스케치를 해야 돼요. 만약에 부분 단면도가 생성이 되지 않는다면 그 스케치는 이렇게 열려져 있는 영역으로 스케치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스케치를 다시 닫거나 또는 다시 그리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 부분 단면도를 생성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케치를 클릭을 하고 왼쪽 상단의 도면에서 부분 단면도 클릭을 하겠습니다. 부분 단면도 기능이 실행이 됐습니다. 메시지를 보면 자를 지점을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모서리 선을 선택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이 가운데 지점까지 절단을 시킬 수가 있어요. 여기 모서리 선은 이쪽 원의 4분점을 의미를 하죠. 그럼 이 오른쪽에 있는 뷰에 모서리 선을 선택을 해볼게요. 클릭. 왼쪽의 깊이를 보면 모서리가 선택되었다 라고 나오죠. 그리고 아래쪽에 미리 보기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뷰에 노란색 선으로 단면의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확인. 왼쪽에 디자인 트리를 보면 오른쪽에 있는 도면뷰 2번 화살표를 클릭을 해보면 부분 단면 1번이 생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분 단면 1번 오른쪽 버튼 정의 편집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까 선택을 했었던 깊이 지점을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모서리 선택하고 딜리트 키. 우리가 아까 선택을 했었던 그 깊이 지점은 이 모서리 선이었었죠. 그 위치는 이 원의 4분점의 위치입니다. 이번에는 이 원을 클릭을 할게요. 그리고 미리 보기. 이 원을 클릭을 하게 되면 원의 정확한 중심의 위치가 절단 위치가 되는 거예요. 이 원을 클릭을 해도 이 원을 클릭을 해도 정확하게 이 중심의 위치를 절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확인. 왼쪽에 부분 단면 1번 오른쪽 버튼 스케치 편집 클릭. 그러면 우리가 아까 그렸었던 이 스케치를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스케치 수정을 모두 마친 다음에 우측 상단에 있는 스케치 종료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케치한 영역이 이렇게 단면 처리가 돼요. 한 번만 더 진행을 해볼게요. 스케치, 이번에는 자유곡선. 오른쪽에 투상도 뷰 활성화된 상태에서 이렇게 영역을 만들어 볼게요. 닫혀진 영역 클릭. 닫혀진 영역으로 해당 뷰에 스케치를 했습니다. ESC 클릭을 하고 자유곡선 클릭을 하고 도면 부분 단면도. 이번에는 깊이 지점을 선택하지 않고 거리값을 입력을 해볼게요. 20 그리고 미리 보기. 오른쪽에 절단 위치를 보겠습니다. 이 위치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면 우리가 작성한 자유곡선은 이렇게 여기에 작성을 했었죠. 그 자유곡선의 위치는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뷰는 이 뷰를 오른쪽에서 바라봤을 때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곡선은 이 뷰의 이쪽 오른쪽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위치로부터 이 스케치의 위치로부터 이 거리가 20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거리가 더 늘어나게 된다면 30, 40 절단되는 위치가 계속 바뀌는 거겠죠. 네, 이번에는 30 엔터, 40 엔터, 50 엔터. 네, 갈수록 더 뒤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거리값을 입력을 하는 것보다는 정확한 지점을 클릭을 해주는 게 좋겠죠.
이 모서리 선을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모서리 선은 원의 모서리 선과 마찬가지인 거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 원의 4분점, 중심의 위치까지 이렇게 절단이 됩니다. 그리고 확인. 이번에는 상세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면에 상세도 클릭을 하겠습니다. 이 상세도는 원의 영역을 확대를 해서 뷰를 생성을 하는 기능입니다. 메시지를 보면 원을 그리라고 하죠. 마우스 커서를 이 오른쪽에 있는 뷰 확대를 해서 임의의 지점을 클릭을 해서 원을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이 모서리의 선의 중간점을 찍어서 클릭, 클릭, 원을 그려볼게요. 왼쪽에 문자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고 전체 테두리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상세도의 원이 생성이 되어 그리고 그 아래쪽에 배율, 이 배율 값을 3대 1을 입력을 하게 되면 엔터. 이렇게 스케치한 영역이 3배만큼 커진 상세도를 삽입을 할 수가 있어요.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ESC. 왼쪽에 디자인 트리를 보면 상세도가 생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상세도의 이 영역을 변경을 하고 싶다면 아래쪽에 이 원을 드래그를 해볼게요. 그러면 그 영역을 더 작게 또는 크게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원의 중심점을 드래그를 해볼게요. 근데 중심점의 위치가 변경이 되지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아까 이 원을 그렸을 때 이 중심의 위치를 모서리 중간점에 일치 구속을 했기 때문에 상세도 원의 위치는 이동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상세도를 배치를 해볼게요. 상세도 클릭. 원을 다시 스케치를 할 건데요. 마우스 커서를 보면 모서리 선의 중간점, 끝점들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 점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원의 위치가 정확하게 구속이 돼서 원을 이동을 시킬 수가 없겠죠. 컨트롤 키를 누르게 되면 이러한 요소들이 활성화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위치가 구속이 되지 않기 때문에 원의 위치를 우리가 마음대로 이동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저는 이쪽 지점을 클릭을 할게요. 그리고 클릭. 그리고 ESC. 그리고 원 클릭하고 중심점 드래그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원을 마음대로 위치시켜서 상세도의 영역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ESC. 도면 작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특정 뷰가 선홍색으로 계속 활성화가 되어 있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에는 시트를 더블 클릭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시트를 더블 클릭을 할게요. 그러면 시트가 선홍색으로 활성화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스케치 작업을 할 때에는 무조건 이 스케치는 이 시트에 작성이 되는 스케치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뷰가 더블 클릭 되어서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다면 스케치를 할 때 무조건 이 스케치는 뷰의 스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해서 어떠한 것도 활성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는 단면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왼쪽 상단의 도면, 단면도 클릭. 이 단면도는 절단선을 기준으로 단면 처리된 뷰를 배치를 하는 기능입니다. 아래쪽을 보면 절단선을 선택을 해서 뷰에 배치를 하라고 하죠. 아래쪽에 절단선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수직 형태의 절단선, 오른쪽에 수평 형태의 절단선, 수평 선택을 하고 뷰를 선택을 할게요. 저는 이 처음에 불러왔던 뷰에 이 모서리 선의 중간점을 클릭을 할게요. 그리고 확인 클릭. 그럼 마우스 커서의 위치에 따라서 뷰가 배치가 되는데 왼쪽의 반대 방향을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단면도의 형태가 달라지게 되죠. 여기에 화살표의 방향을 보면 이 절단선을 기준으로 화살표의 방향, 아래에서 봤을 때의 단면된 모습을 배치를 하는 거고 이 절단선을 기준으로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봤을 때
그 절단된 단면의 모습을 이렇게 뷰로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면도를 배치를 할 때 모체 배율 그대로 사용을 할 거고 모체 유형 그대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위치 클릭을 할게요. 그 다음 ESC.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이 절단선을 클릭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절단선의 끝점을 드래그를 해볼게요. 그러면 절단선이 줄어들었고 위쪽에 있는 단면도의 형태가 이상해졌죠. 위쪽에 재생성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절단선의 크기에 따라서 이 단면도의 형태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 끝점 다시 드래그해서 완벽하게 모든 뷰를 포함하도록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생성. 왼쪽의 디자인 트리에서 단면도, 화살표, 절단선 오른쪽 버튼, 절단선 숨기기. 네, 이렇게 절단선을 숨기거나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분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왼쪽 상단의 도면, 부분도. 이 부분도 기능은 스케치한 영역만 표시를 하는 기능이에요. 우리가 아까 부분 단면도를 생성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뷰에 스케치를 작성을 하고 그 스케치는 정확하게 닫혀져 있는 영역으로 스케치를 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부분도도 마찬가지예요. 부분도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뷰에 스케치를 작성을 해야 되고 그 스케치는 닫혀져 있는 영역으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부분도를 생성을 하기 위해서 스케치, 사각형 클릭을 할게요. 그리고 이 위쪽에 있는 뷰 활성화를 시키고 모서리 선의 중간점 클릭, 사각형을 스케치를 할게요. 클릭, 그리고 ESC. 이 스케치는 이 뷰의 스케치가 되었고 정확하게 닫혀져 있는 영역으로 스케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스케치를 먼저 클릭을 하고 도면에서 부분도 클릭을 할게요. 그러면 스케치한 영역만 표시가 돼요. ESC. 왼쪽에 있는 디자인 트리를 보면 부분도는 어떠한 것도 생성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분도를 수정을 하고자 한다면 해당 뷰에서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고 부분도 편집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스케치를 수정을 할 수가 있고 우측 상단에 스케치 종료, 뷰 오른쪽 버튼, 부분도 제거를 클릭을 하면 다시 처음 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등각 단면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왼쪽 상단의 도면, 단면도. 등각 단면도는 이 단면도 기능을 통해서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단면도 클릭하고 반단면 클릭을 하고 오른쪽 위에 윗면을 왼쪽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원의 중심을 클릭을 할게요. 그리고 이 뷰를 왼쪽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클릭. 그리고 ESC. 이 뷰에서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고 등각 단면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커서를 움직이면 이렇게 등각 단면도가 배치가 돼요. 다시 오른쪽 버튼, 등각 보기 삭제. 다시 한 번 더 오른쪽 버튼, 등각 단면도. 만약에 이 등각 단면도의 방향을 변경을 하고자 한다면 먼저 이 뷰를 선택을 하고 이 위쪽을 보면 3D 도면 보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클릭을 할게요. 그리고 마우스 커서를 이 뷰에 놓고 드래그를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뷰를 배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위쪽에 뷰 방향 클릭을 하고 등각 방향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또 다른 방향으로 등각 단면도를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 지금까지 본체를 사용을 해서 다양한 형태의 뷰를 생성을 했습니다. 하나의 부품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부품이 조립이 되어 있는 조립품으로도 이렇게 다양한 뷰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부품도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